영국이 이렇게 어제 빅스텝을 밟았어요. 50bp나 금리 올렸어요. 네. 그럼 파운드가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금리 2번 올린다고 해도 안 믿고 시장은 또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죠.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 뭔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 시장에서는 지금 팽팽하다. 즉 황소 진영과 곰 진영이 절대 물러서고 싶지 않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또 2주가 지났는데요. 네. 지금 FOMC 회의 이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 장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온 갑자기 장고? 예, 돌아온 장고 이 좋은 그 골디락스. 강세론자들을 골디락스를 쓰러뜨릴 기관총 꺼내는 장고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아직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예. 네. 하여튼 요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예. 그 뭐 오늘만 하더라도 반응들이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 국장 매일이 비실비실하냐. 남들 그 오를 동안은 팍팍 못 오르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은 우리 장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만 보면 지금 니케이가 1.45% 빠졌거든요. 네. 본토는 안 열려, 호주도 1.34% 빠지고 본토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만 항생 1.66% 빠졌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 코스피 0.91% 하락, 코스닥은 뭐 1.54포인트, 마이너스 0.18%. 오늘만 보면 또 강해요. 강하기도 하고. 아유, 대표님도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시면서 또 직접 진행도 하시고 하지만 요즘 조금 이렇게 넌더리 나지 않습니까? 이 시장 상황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갖다가 고민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게 저는 막 좀 염증이 생기네요. 그러다가 뭐 염증에는 후시딘. 저는 마데카솔. 네. 그 뭐 그리고 아유 어째 아유 저도 그 부류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죠. 무슨 뭐 슈퍼개미니 뭐니 해서 꽤나 여기저기에 얼굴 보이던 사람이 뭐 구속이네 불구속 기소네 그런 소리 들리고 말이죠. 네. 지금 오늘 자 이제 금요일인데 FOMC 지난 지는 좀 됐고 그렇죠. 어제 또 하루 만에 영란은행 빅스텝 했죠. 노르웨이, 스위스, 그러다가 튀르키예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터키. 네.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뭐 요새 거시 보지 마라, 뭐 지수 따지지 마라 하지만도 한번 점검 한번 하고 가시죠.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5.25%. 미국은 상단 기준으로 5.25 했고 이번에 동결했잖아요. 동결하고 한번 넘어가는 거고 우리 여전히 3.5%고 네. 자 우리가 3.5인데 유럽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6월 15일 날 3.75에서 4%로 금리 인상했습니다. 야 이때만 해도 꽤나 격차가 있었는데 이제 제법 따라 붙었습니다. 유로존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뒤늦게 그리고 다급하게.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 한미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금리 상황하고 인플레 상황하고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이 헤드라인 CPI로 4%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네. 전년비 4%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인데 금리 5.25면 된 거 아닙니까? 제1강. 우리는 3.5인데 CPI 전년비 3.3이래요. 네. 글쎄 이것도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대충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구두 한번 닦았습니다. 구두 한번 닦았더니 5,000원이래. 저 비싸네요. 마지막 기록이 4,000원이었는데. 저는 2,000원인데. 자, 그럼 4,000원에서 5,000원 25%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뭐 1년 만에 그렇게 오른 건 아니죠. 몇 년 만에 오른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꺾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키는 그거죠.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기저 효과라기보다는 또 역기저 효과 내지는 뭐 기고 효과라고 어쨌거나 베이스 이펙트죠. 작년에 워낙 높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떨어지고 유가 같은 거 작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하반기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도 유가는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유가 쪽은 걱정이 없는데 여기저기 또 가뭄이 심하다면서요. 그러게요. 뭐 얼마 전까지 뭐 라니냐, 뭐 그러다 엘니뇨, 엘니뇨 뭐가 뭔지는 잘 네, 모르겠으나 뭐 후다닥 또 바뀌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여기저기 뭐 중서부 그 곡창지대가 뭐 타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쪽에 곡물 쪽은 또 가격들이 최근에 단기간에 그렇죠. 뭐 오르고 한 있고. 20%대로 막 뛰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유로존은요. 그 앞서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유로존은 CPI 헤드라인은 아직도 6.1이니까 아까 4%였지 않습니까? 좀 미진하다 싶죠. 미진하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제가 색깔에다가 좀 붉은 계통으로 쓴 거는 좀 걱정되는 거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월비로는 0%예요. 유로존이. 그리고 지금 PP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게 1년 전 대비 1%밖에 안 올랐습니다.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3.2예요. 이쯤 될 것 같으면 이제 요거 보면 걱정스럽고 이쪽 아래쪽 이런 것들 쭉 보면은 희망이 생기고 네. 근데 이어서 왜 자꾸 더 올린다고 그러지 이 시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 자 영란에는 보시죠. 여기서 4.5에서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흐름이 그렇잖아요. 1.에서 1.25 그 다음에 작년에 급합니다. 50bp, 50bp, 75bp, 50bp 여기도 얘들도 자이언트 스텝 막 밟았네요. 연준 따라 막 그러다가 여기서 4에서 4.25, 4.5, 25, 25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다시 빅스텝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빅스텝으로 갔는데 영국의 코아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아 CPI 보니까 아직 7.1입니다. 아, 상당히 높네요. 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오늘도 이거 대표님하고 시간을 거의 한 4, 50분 지각을 했는데 이거 나름대로 이거 자료 만들다가 그래서 이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도 띄워놓고 설명하면은 낫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각적으로 딱딱 보이니까 좋은데 그렇죠. 다음부터는 제 지각 안 하게 그냥 코스피하고 나스닥 차트 달랑 2장만 들고 와서 썰로 말로 다 할게요. 지각하셔도 돼요. 최대한 부려먹으시겠다. 아니,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 합니다. 예. 급한 것도 없고 저도. 급한 것도 없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영국 보시면은 조금 이게 앞서 보던 이 그래프들하고 좀 다르죠. 네. 얘들 지금 꺾이잖아요. 얘들 다 꺾이고 있는데 지금 영국은 특히 근원이 끈적끈적합니다. 이 7%예요. 아, 느낌이 안 좋은 게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다시 거.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빅스텝을 한 거겠죠. 그렇겠죠. 네. 뭐 성명서에 보면은 다음번에도 이렇게 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워낙 지표가 그거 해서 이번에는 하는 뭐 약간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만 저것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얘기니까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잠깐 그러면은 대표님 여기서 말이죠. 영국이 이렇게 어제 빅스텝을 밟았어요. 50bp는 금리 올렸어요. 네. 그럼 파운드가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파운드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약해져야죠. 아, 강해져야죠. 그죠? 예. 아마 FX 부스 게임 같은 거 할 것 같으면은 저 재료가 뉴스에 화면에 딱 뜨면은 그 이렇게 게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파운드 매수를 막 눌렀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론상 또 이론하고 현실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파운드 한번 보시죠. 파운드 우선 데일리 한번 보세요. 데일리 보시면은 자 파운드 달러입니다. 차트 잘 읽으셔야죠. 네. 지금 이 유로 달러하고 똑같이 파운드가 기준 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파운드 강세예요. 지금 꺾이는 거는 파운드 약세입니다. 어제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거. 이게 어제 이제 금리 인상 하던 날에 순간적으로 올랐어요. 네. 순간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은
영란은행에서 예상했던 25bp가 아닌 50bp 금리 인상하니까 싶어서 다들 파운드 매수를 했는데 오래 못 가고 밀리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도 이게 이 파운드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 이제 이론과 현실이 또 다르다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걸로 단언할 수는 없는데 쿵쿵쿵 또 이렇게 조정받고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는 야 저렇게 했을 때 영국이 경기 측면에서 견뎌낼 수 있겠어 하는 걱정이 또 있었겠죠. 그렇죠. 환율을 생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 같은 또 차트쟁이 눈에는 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올라는 섰습니다만 요 1.2740 라운드 1파운드당 1.274달러 요 정도가 단숨에 해결되기엔 좀 고비인 거예요. 보이시죠? 61.8%.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묵직한 게 두 개나 가로막고 있으니까 야 여기서 파운드 강 달러 약 더 가도 돼가 선수들이 알딸딸한 겁니다. 알딸딸하죠. 그리고 약간 파운드 과매수 조짐도 보이고요. 네. 자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이거 보세요. 유로 파운드 보세요. 유로 파운드가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인데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 게 보면은 어제 그 상황 하에서 파운드가 되게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유로 대비 네. 20일은 가만히 있는 와중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50bp나 올렸으니까 파운드가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닥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사족 하나 더 붙이고 갑니다. 파운드 유로가 아니고 유로 파운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 이 차트를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이 Y축은 앞에 게 기준 환율입니다. 그러니 1유로당 몇 파운드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1유로당 0.8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전부 달러 기준인데 그거 말고 앞에 기준 달러보다 앞에 먼저 불러주는 게 파운드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는 같은 영연방 국가라고 전통적으로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네. 99년에 유로화를 출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하자. 어느 걸 기준으로 할까? 그래. 쪽수 많은 유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자. 해서 유로 달러, 유로 엔 이렇게 해서 환율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 유로는 파운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 파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파운드 유로라고 해도 그 환율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역수죠. 이게 국제적인 그겁니다. 자, 그러니 알아는 듣지만 대부분의 라디오, 대부분의 신문 아직도 N1 환율 이렇게 원엔 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N1. N1이 맞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차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 노르웨이 넘어가 보시죠. 노르웨이도 50bp 했습니다. 3.75까지 왔어요. 근데 얘들 뭐죠? 원이 빨갛죠. 아직까지 이 CPI에 비해서 금리 이래 갖고는 안 되겠죠. 네. 아까 미국, 한국 22까지는 오니까 덜 올려 이제 대충 다 온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드는데 얘들은 이래요. 유럽 쪽이 좀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그러니 인플레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좀 놀았어요, 얘들. 연준이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좀 발이 느렸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이 제로금리를 이렇게 하다가 뭐 겨우겨우 조금씩 이렇게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달러 그리고 노르웨이 크로네 그래서 NOK입니다. 통화 코드가 노르웨이 크로네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어제 이렇게 해서 달러가 좀 약해지나 했더니 아니에요. 장중에 그냥 금리만 올렸다고 해서 그 통화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달러가 이렇게 해서 달러가 어제 대비 오늘 더 노르웨이 통화는 또 약세로 보입니다. 묘한 흐름이에요. 스위스 중앙은행 얘들 지금 이제 1.75 됐습니다. 아, 낮네요 지금 금리가. 이 친구들은 이거 말이죠. ECB의 예측은 금리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은 금리가 ECB가 은행들이 22에 박아두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0.4 그리고 마이너스 0.5까지 갔잖아요. 네. 여기다 쓸데없이 돈 여기 묻어두지 마. 그러면 너희들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두드려 맞아 이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다가 난 차라리 그 이자 내고 안전빵에다 둘래 했던 지난 세월이었어요. 네. 그러나 여기서 이 기준금리는 그런 예측은 금리 차원이 아니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실제 스위스 중앙은행에 가서 은행들이 돈 빌릴 때 마이너스 0.75까지도 간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네. 마이너스로 금리 빌리면 뭐 빌리는 족족 그러면 나는 나중에 원금 손실이죠. 다까지 다 그럼. 아니 나는 스위스 중앙은행은 손실이고 돈 빌린 놈은 뭐 걱정될 게 그렇죠. 뭐였어요. 돈 받으면서 돈 빌리는데. 자 그런데 이게 겨우 여기 왔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인플레는 약합니다. 2.2%예요. 이제 그런 상황. 얘는 더 골 때리고요. 튀르키예는 뭐 지금 뭐 14, 13 이러다가 8.5까지 왔다가 이게 어제 15bp, 15% 왔으니까 8.5에서 15라는 얘기는 6.5%포인트. 저 에르도안이 재선되고 나서 저렇게 된 거죠? 예. 650bp. 요거 재선되고 나서 이제 쳐버리네. 재선되고 나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그래도 시장 원리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을 바꿨다네요. 네. 그러나 첫 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양반 그동안에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고금리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뭐 이 말에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거는 진짜 높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불러온다 이거는 진짜 검증만 되면 이 양반은 진짜 노벨상감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인플레가 자 그렇게 했는데 기사들 보세요 우리 기준금리 15%로 배 가까이 인상했는데 40% 인플레이션 잡기는 역부족이다. 인플레는 치솟는데 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자, 저 인플레에서 최저임금도 인상 안 해주면 사람들은 더 힘들죠. 그렇죠. 그죠? 무슨 뭐 하다못해 고기 한 근 사든가 고기 반 근도 못 사는 물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임금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한번 꼬이니까 스텝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재밌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기준금리입니다. Y축 한번 보세요. 250%. 이거 뭐 한 200년 전 얘기냐? 아니 90년대 중반. 그랬다가 금리가 100%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걸 갖다 이렇게 끄집어냈다가 이제 겨우 2배 가까이 올린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얘기 말이에요. 터키의 1년 전 대비 소비자 물가는 40%입니다. 네. 엄청나게 튀었네요. 이제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국민들이. 깝깝하죠. 그래도 51.3%? 2%? 뭐 하여튼 당선됐다는 게. 당선됐다는 게. 아휴, 그거는 뭐 터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놈의 찍은 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골 때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USD, TRI, 달러, 터키 리라 지금 금리를 갖다가 650bp나 올렸는데도 어제 하루 터키 리라 더 약세되는 거 보세요. 달러 팡 튀는 거 보세요. 조금 더 볼까요? 달러, 리라 월간 차트 한번 보실까요?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야, 엄청나네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2리라 정도, 1.3, 1.4 정도 리라만 있어도 1달러 바꿀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25리라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때 이 난리 쳤던 거 아닙니까? 2018년 여름에 이런 뉴스 우리 봤던 거예요. 네. 5년 전에. 무슨 갑자기 터키 명품관이 미어 터진다고. 터키 리라화가 가치가 너무 떨어져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2017년 8월 달만 하더라도 2018년 8월 기준으로 1년 전만 하더라도 터키 리라 1리라가 우리 한국 돈 32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리라와 가치가 떨어져서 170원이 되는 거예요. 거의 반토막 났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1만 리라로 명품점에 가면 1만 리라 가격은 똑같이 붙어 있을 텐데 이걸 320만 원 줘야 됐던 1년 전에 320만 원이 필요했는데 170만 원으로 되니 그냥 터키 항공 싼 티켓 끊어갖고 저기 갔으면 비행기값 빠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것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이 사람 이름 뭡니까? 사우디의 저 언론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저 주 사우디 이스탄불에 있는 그 영사관인가 대사관에 그 붙들려 들어갔다가 흔적도 없어졌다는. 그때 이 친구는 저 왕세자가 아니고 그냥 원오브 왕자였죠. 그랬던 무하마드 빈 살만. 네. 그랬던 사태. 좌우지간 또 묘하게 또 이렇게 외교적으로는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잘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때 초기에 아주 막
빡쳐가지고. 그렇죠. 예, We can shut down the Turkish economy. 그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터키 경제 셧다운 시킬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환율 보면 이 상황입니다. 이래도 나라 굴러가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됐는데 연준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시죠. 연준 복귀해 보시면은 요거 뭐 SEP 그럽니다만 별거 아니죠.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니까 연준 자체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기 GDP, 리얼 GDP, 실질 GDP 3월 달에는 금년에 0.4% 성장했는데 네. 갑자기 1%로 확 올렸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4.5%라고 3월 달에 해놓고 4.1%로 바꿨습니다. 인플레 지표는 코아 보시죠. 3월 달에 3.6%라고 했는데 3.9%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성장률은 높이고 실업률은 낮췄어요. 3월보다. 그런데 물가는 조금 코아 쪽으로 왔을 때 후달거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는 순간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표를 만드니? 믿어도 되니? 그러다가 뜬금없이 3월 달에는 5.0에서 5.25라고 중간값을 했더니만 그래서 5.12였는데 이번에는 5.5에서 5.75 사이로 두 클릭 올려버렸습니다. 25p 네. 기준으로. 그래서 5.6이오다 보니까 5.6 이렇게 나왔는데 점도표 아시다시피 두 칸 올려버렸잖아요. 그때 달라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다른지. 자, 2020년에 말이죠. 2020년 말에 얘들 2023년 점도표 찍어놓은 거 보십시오. 2020년 말에 3년 후까지도 제로금리라고 우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가면 GDP가 2023년에는 한 2.4%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2.4%는 개뿔. 0.4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자신감을 얻어서 1%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2021년에 와가지고 연말에 점도표 이제 2023년에 조금 올라갑니다. 이게 1이고 1.5, 1.5에서 1.75 사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1년 사이에. 지금의 그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은 참 엉터리 전망이었다라는 거. 연준이 적하고 있는데 8.15에 나오니 이준우가 틀린다고 해서 그거 댓글에다 욕 쓰시면 안 됩니다. 맨날 틀리는 제가 예. 연준이 저라는데 왜 또 뭐 말씀하실? 제가 선덕여왕 버전으로 그 있죠? 그 누구지? 그 선덕여왕. 고현정 그 드라마에서 그럼 그 버전으로 하면 파월은 틀려도 내 사람은 틀리면 안 됩니다. 이진호 소장님은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이 8.15에 2주마다 오면서 언제부턴가 기대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또 임 대표님이 뭐로 나를 한번 빵 터뜨리실까. 지난번에 그 애플에서 만드는 그 수경, 네. 컴컴한 수경 그 뭐라 그래요? 비전 프로. 그거 사드린다 했더니만도 뭐 당근마켓에서 올리신다고. 와 진짜네. 죄송합니다. 참네. 와, 또 없이 살다 보니까. 없이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이런 그러니까 것들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액션들, 뭐 빅스텝이 됐던 유럽 쪽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저 한참 주니어 때 그때 이제 무슨 그린스펀을 갖다가 마에스트로니 무슨 거장이니 뭐 세계 경제의 조율사니 찬양 일색이었습니다만 그 양반은 또 입에 달고 살기를 프리엠프티브라 그랬어요. 선제적으로. 경기가 혹시나 둔화될까봐 우리 미리 금리 낮출게. 네. 또는 막 이렇게 금리 아니면은 뭐 그거죠. 너무 과열될까봐 금리 좀 올릴게. 선제적으로 했는데 요즘 연준의 행태를 가지고 패드 워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또 외신에서도 제일 많이 보는 게 behind the curve예요. 뒷북치기. 맨날 저렇게 점도 펴고 무슨 뭐 경제 전망이고 제시해놓고 나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했다가 일시적이 아니다 보니 25bp 천천히 올린 것도 아니고 50bp, 75bp 이렇게 샀다가
그거 겨우 75피 올리던 걸 50pp, 25피 나누면서 피벗 그리고 네. 이러고 있는 늘 뒷북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믿고 안 믿는 거죠. 네, 금리 2번 올린다고 해도 안 믿고 시장은 또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죠. 또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 뭔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정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왔다가 네. 2021년 연말에는 1.5에서 1.75고 찍었다가 작년 연말에 가서 이제 마침내 5에서 5.25를 제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불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라도 5.25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난 이번 6월 FOMC 직전이 3월까지도 중간값은 여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25bp씩 해갖고 이게 몇 대입니까? 4대, 8대, 12대, 16대, 20대 아니에요. 21방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21방인데 중간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횟수는 10번이었어요. 10번을 좀 맞다가 그 와중에 한번 되게 세게도 맞다가 해서 10방을 맞았어요. 네. 10방을 맞았는데 왜 이러세요? 아직 2방 남았다잖아. 이 2방 남았을 때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재밌는 거예요. 아니 뭐 20대도 맞았는데 2방 못 맞으랴 이거 하고. 끝난 거 아니었어? 그렇죠. 아직 더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시장은 웃기는 거예요. 올렸다 내릴 거 왜 올리니? 그리고 내년에 가서 왜 그렇게 급하게 100bp나 내려야 되는데? 뭔 일이 있길래? 그렇죠. 뭔 일이 있길래 저렇게 내년에 가서 급하게 또 1%포인트나 내려야 돼? 후내년에는 여기까지 온다고? 되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네. 왜 그래야 되는데? 이 근거가 뭔데? 인플레가 잡혀서? 그렇게 쉽게 잡힐까요? 그러게요. 지금 뭐 2%대 인플레이션 어떤 그 적정 수치를 올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잡힐 것 같지가 극하고 있는 않으니까. 와중에. 저기에는 사실 저게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거의 절반을 형성하고 있는 하방론자들, 비관론자들, 곰진영의 사람들이 이 점도표를 보고 해석하기를 인플레가 잡혔으라기보다는 연준 너희들이 이렇게 허겁지겁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걸 너희들도 아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가 오든지 자산시장이 빠그라지든지 상업용 부동산에서 뭐가 터지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걸 너희들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뭔가 그 국채 가격의 정상화를 빨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자 부담을 확 낮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긴박한 상황 그런 우리가 코로나 때도 갑자기 그냥 전격적으로 막 팍 내려버렸잖아요. 팍 내려버렸잖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서머스 같은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중앙은행 내에 내부적인 politics dynamic, 그 정치 동학에 따라서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 안에 비둘기파 매파 있고, 그 안에 민주당 사람이 있고, 공화당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만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은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아직도 이런 연준 타령을 하는 이유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었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곤혹스러웠던 그 급락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걸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방 베팅으로 노릴 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 지금은 그러면 누가 이제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갈 길에 대해서 조금 그걸 줄까 하는 건데, 이 정치 동학은 대단한 거죠. 특히 어젯밤에, 그저께는 하원에서, 어제는 상원에서 파월의 메시지는 지난 6월 FOMC 성명서나 기자회견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제는 엘리자베스 워렌한테 엄청 닦였어요. 아 그래요? 네. 또 뒤끝 있거든요. 여기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실리콘밸리 은행, 뭐 리퍼블릭은 3월달에 그거 우리가 그렇게 좀 은행위원회가 여기 연준의 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그거 잘 하라 했는데 관리 감독 잘하고 규제도 좀 빵빵하게 제대로 하라 했는데 뭐 해서 하니까 입 앙 다물고 또 대들더라고요. 어쩔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번 짧은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화면 한번 그거 하셔가지고 정지 화면에서 한번 얼굴이나 보고 가십시오. 이 친구들 여기가 그겁니다.
이사회 멤버들이에요. 파월 의장이죠. 투표권 있는. 네? 투표권 있는. 여기는 이제 FRB 그러니까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의 저거죠. 여기는 무조건 투표권 있는 네. 양반들이죠. 여기는 마이클 바 부의장이고 여기가 뭐 미셸 보우만, 여기가 리사 쿠, 여기는 필립 제퍼슨 아직까지는 이사입니다. 이제 곧 부의장 될 거예요. 연전 부의장이 2명 되니까 그 사실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한 자리 비어 있고 월러고 여기 이제 여기 보스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샌프란시스코까지 12개 지역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황을 읽으시다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조금은 귀 기울일 만한 사람들을 사진 밑에다 이름을 한번 대봤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존 윌리엄스, 네. 뉴욕 저기 요 지역.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여기는 클리브랜드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요 오스탄 굴스비, 요 시카고 지역. 요 양반이 실세로 자꾸 이제 보입니다. 제임스 블라디 이쪽에 세인트루이스 이쪽에 왕고참이고 의장을 해도 괜찮은 양반이고요. 네. 그리고 닐 카시카리하고 우선 메스터하고 조지 이 총재 두 사람은 전통적인 매파입니다. 네. 그리고 닐 카시카리가 여기 미네아폴리스 쪽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비둘기에서 매로 전환을 해가지고 요즘 제법 말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뭐 바보들의 샤워실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결론을 내자면은 이분들도 모른다. 이 사람들도 모른다. 지금 상황에 지금 대해서. 상황은. 하긴 뭐 지금 그 보면은 뭐 여기만이 아니라 22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좀 뭔가 뒷북을 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뒷북치는 일들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영국 중앙은행도 시장에서는 지금 팽팽하다. 즉 황소진영과 곰진영이 절대 물러서고 싶지 않다. 물러서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강세와 약세를 주장하는 근거를 갖다가 버리고 싶지 않다. 이쪽은 얘기하기를 황소진영은 얘기하기를 제일 큰 거는 돈 많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대충 끝이 보인다 하는 쪽이고 이쪽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약세론자들은 골병이 들어있다. 지금은 유동성으로 다 덮고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번에 스킵을 하든 뭐 포즈가 됐건 스킵이 됐건 하는 이유가 자꾸 하는 얘기가 비둘기파들도 하는 얘기가 기존의 이 긴축 정책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체크하자. 거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겁니다. 네. 거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정말 두꺼운 뚝배기를 갖다가 한번 그걸로 음식 만든다고 했을 때 가열되는 데는 그래서 안에 있는 음식이 보글보글 소리가 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뚝배기가 워낙 두꺼워서. 그런데 이게 한번 보글보글 하기 시작하면은 끓는 데는 또 금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많이 지금 떼어왔는데 이 뚝배기를 아직까지 끓는 소리가 잘 안 난단 말입니다. 약간 대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지금 밀당이 여전하고 자기들의 포지션을 갖다가 끊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기서 자꾸 나는 이래서 간다 보고 나는 이래서 못 간다고 본다가 자꾸 이렇게 서로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약간 감정 싸움으로 치닫네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근데 사실 큰 돈이 걸려 있는 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상승 세력과 상승에 베팅한 세력과 그 하방에 베팅한 세력 하방도 그냥 뭐 조정 차원이 아닌 무너진다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딪히니까 오가는 말들이 고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사생결단인 거예요. 상황이니까. 하여튼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감을 갖고 좀 지금 여러 가지 거시 지표라든가 분위기, 글로벌 경제를 좀 봐야 된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2부에서 한번 짚어보죠.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